결혼 10주년 기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내 지혜와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며 특별한 날을 계획하는 내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설렘 속에 미세한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 그것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미세한 균열처럼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 지혜가 주방에서 통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낮추어진 목소리, 흘끗 내 쪽을 확인하는 불안한 눈빛.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을 주머니에 서둘러 넣는 모습이 어색했다. 아침부터 누구와 그렇게 오래 통화할 일이 있을까? 요리 강사로 일하는 그녀가 수업 준비를 위해 동료와 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늘도 늦어? 지혜가 내게 물었다. 응. 기념일 행사 준비 때문에 회사 일도 빨리 정리해야 해.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와 기념일 준비로 요즘 더 바빠진 내 일상은 지혜와의 소통 시간을 더욱 줄어들게 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차렸다. 지난 몇 주간 그녀의 웃음이 예전과 달라졌다. 더 밝아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어색했다. 그것은 오랜 부부만이 감지할 수 있는 미묘한 차이였다. 퇴근 후 기념일 이벤트를 위해 예약해둔 레스토랑에 방문했다. 지배인과 테이블 위치와 특별 메뉴, 포토월 설치에 대해 상의하는 동안 지혜에게서 세 통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문화센터 수업 끝나고 강사들이랑 저녁 식사해. 늦을 거야. 서윤이는 내가 데리고 학원 갔다가 엄마랑 같이 먹고 들어갈게. 너무 늦지 마. 피곤해 보여. 마지막 메시지에 담긴 관심이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지혜는 평소 목요일에는 저녁 수업이 없었다. 그리고 분명 엊그제 이번 주는 모든 저녁 약속을 취소했다고 했었다. 작은 거짓말이 쌓여가는 느낌이었지만 이런 사소한 일로 의심하기엔 우리 부부 사이의 신뢰가 더 컸다. 결혼 10년 차에 들어선 부부의 일상에서 이런 사소한 어긋남은 자연스럽다고 여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점에 들러 10주년 기념으로 지혜에게 줄 요리책을 샀다. 프랑스의 유명 셰프가 쓴 책으로 최근 지혜가 관심을 보이던 프랑스 요리 기법이 담겨 있었다. 선물을 고르는 동안 내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울렸다. 발신인은 알 수 없음이었다. 당신 아내가 매주 목요일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 가보세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낯선 번호, 이상한 내용의 메시지. 혹시 장난 문자? 아니면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 다양한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곧 지워버렸다. 10년간 함께한 지혜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 메시지는 곧 삭제했다. 집에 돌아오니 서윤이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지혜는 아직 귀가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빠, 엄마 전화 안 받아. 배고파. 서윤의 말에 시계를 확인했다. 저녁 8시 30분. 분명 7시까지는 집에 온다고 했었다.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서윤을 위해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고 새로 산 듯한 블라우스가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가 낯설었다. 미안해. 강사들이랑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흥분이 남아있었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서윤이 저녁은? 나는 아이에 대한 걱정을 먼저 표현했다. 아, 맞다. 완전히 깜빡했네. 정말 미안해. 그녀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이런 망각은 평소에 지혜답지 않았다. 항상 꼼꼼하고 책임감 있던 그녀가 딸의 저녁 약속을 잊어버리다니.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혜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작은 변화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더 자주 외출하는 점, 통화할 때 낮추는 목소리, 갑자기 싹 바뀐 패션 스타일과 더 신경 쓰는 외모, 그리고 낯선 향수와 늦은 귀가까지 모두 사소한 것들이지만 함께 놓고 보니 불안한 그림이 그려졌다. 하지만 난 여전히 지혜를 믿고 싶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저 결혼 10년 차의 권태기일지도 모른다. 내가 일에 너무 몰두해 그녀에게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마음도 들었다. 결혼기념일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내 마음속 균열은 조금씩 더 커져갔다. 하지만 나는 그 균열을 무시하기로 했다. 행복했던 10년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지혜를 향한 내 사랑과 신뢰는 작은 의심들을 덮기에 충분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결혼기념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예약한 레스토랑의 특별 코스 메뉴, 포토월 설치,
지인들을 초대하는 작은 파티까지 모든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의심의 그림자는 예상보다 빠르게 짙어지고 있었다. 회사 점심시간, 동료 지연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오랜 직장 동료로 우리 가족 사정에도 잘 알고 있는 그녀는 내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훈 씨, 요즘 고민 있어 보여요. 기념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가? 평소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툰 나였지만 그날은 유독 마음이 무거워 지연에게 지난 며칠간의 불안감을 이야기했다. 익명 메시지와 지혜의 변화에 대해 말하자 지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혹시 SNS 확인해 보셨어요? 요즘은 거기서 많은 걸 알 수 있더라고요. 지연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나는 SNS를 거의 하지 않았고 지혜의 계정을 확인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결국 서윤이가 잠든 후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지혜의 인스타그램을 열어보았다. 수십 개의 요리 사진들 사이로 최근 올라온 카페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의 행복한 시간 샵 프렌치 베이킹 샵 새로운 도전 이란 해시태그와 함께였다. 사진 속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커피와 크로와상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카페 창가에 비친 흐릿한 실루엣이 신경 쓰였다. 확대해보니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댓글을 살펴보니 Grateful Talk라는 계정이 남긴 댓글이 있었다. 오늘도 완벽한 구도였어요. 다음 수업도 기대됩니다. 지혜가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해당 계정을 클릭해보니 프로필 사진이 없는 비공개 계정이었다. 이상하게도 등록된 게시물은 3개에 불과했지만 팔로워는 수백 명이 넘었다.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지혜가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강좌를 듣는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 프랑스 요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면 분명 나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왜 굳이 숨겼을까?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지혜에게 물었다. 요즘 새 수업 듣는다면서? 프랑스 요리? 그녀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얼마 전부터 베이킹 수업 듣고 있어. 너한테 깜짝 선물하려고 일부러 말 안 했어. 그녀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이 거슬렸다. 평소 솔직하고 당당하던 지혜의 모습과는 달랐다. 그날 저녁 지혜는 또 수업이 있다며 외출했다. 서윤이를 재우고 침실로 돌아와 우연히 지혜의 태블릿을 보게 되었다. 아이패드 화면이 밝혀져 있었고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다. MK 오늘 찍은 사진들 공유해드렸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메시지 발신자 프로필에는 카메라를 든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열어보면 안 된다는 양심과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가 충돌했다. 그때 서윤이가 악몽을 꿨는지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이 방으로 향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윤이를 달래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다. MK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인스타그램의 그레투턴과 같은 사람일까?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서윤이가 졸린 눈으로 물었다. 조금 있다 올 거야. 공주님은 먼저 잘래? 아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다. 엄마가 요즘 자꾸 나가서 싫어. 서윤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아이조차 느끼고 있었던 변화였다. 결혼기념일 전날 사무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익명의 번호였다. 강태훈 씨군요. 당신 아내의 불륜을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답장 주세요.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곧바로 답장을 보냈지만 더 이상의 회신은 없었다. 그날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두통이 심해져 조퇴했다. 집에 돌아오니 지혜는 없었고 메모가 부착되어 있었다. 드레스 픽업하러 갔어. 7시쯤 돌아올게. 현관 구석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가방을 열어보았다. 지혜의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과 함께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다. 김민규, 프리랜서 푸드 포토그래퍼 앤드 음식 블로거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뒷면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오늘 8시 평소 장소에서 MK. 깊은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다. 지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단순한 업무적 관계일 수도 있다. 요리 강사와 음식 사진 작가의 만남이라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분명 오해일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다. 지혜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에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고 상기된 얼굴이었다. 내일 있을 기념일 행사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나는 질문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어내고 싶었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나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혼란이 뒤엉켰다. 그녀가 정말 나를 배신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내일의 행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것을 취소하고 그녀와 대면해야 할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사를 진행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나는 상상 속에서 수십 번 그 장면을 그려보았다. 지혜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플까? 10년간의 추억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까? 기념일 행사장에는 포토월이 설치되고 모든 게스트들이 사진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분명 김민규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찢겨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으며 모든 걸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내일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결혼기념일 아침이 밝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달리 내 마음은 어둡고 무거웠다. 옆자리를 보니 지혜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샤워 소리, 가볍게 흥얼거리는 노래소리가 마치 다른 세계의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여보, 일어났어? 오늘 행사 때 입을 정장 다려놨어. 욕실에서 나온 지혜가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흥분과 기대감으로 빛나는 그녀의 눈빛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과연 10년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일까? 고마워. 나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 레스토랑에 일찍 가서 최종 점검해야 하거든. 지금? 아직 이른데. 아, 그래. 알았어. 나는 헤어샵 예약이 있어서 곧 나갈 거야. 서윤이는 친정엄마가 데리고 있다가 행사장으로 데려온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차 안에서 심호흡을 크게 했다. 오늘 하루 어떻게든 견뎌내야 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해 마지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별히 주문한 케이크, 샴페인, 작은 선물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준비가 완벽할수록 마음은 더 무너져 내렸다. 포토월 설치 작업을 지켜보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어제의 익명번호였다. 강태훈님, 오늘 행사장에서 진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포토월 뒤편을 확인하세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메시지를 확인한 후 포토월 뒤로 가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단지 벽에 고정하기 위한 케이블과 지지대만 있을 뿐이었다. 무슨 뜻일까?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자리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시간이 흘러 첫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들, 지혜의 친구들, 양가 부모님까지 모두 축하의 마음을 담아 자리를 채웠다. 공교롭게도 모두 우리 부부의 완벽한 결혼 생활을 부러워하며 축하했다. 그 말들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다. 태훈 씨, 괜찮아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혜가 도착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화사하게 웃는 그녀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내 아내는 오늘따라 더 아름다웠다. 그 사실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우리를 소개했다. 함께 무대에 올라 손을 잡고 인사하는 동안 지혜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 긴장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죄책감 때문일까? 태훈아, 웃어. 다들 보고 있어. 지혜가 작게 속삭였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포토타임이 시작되었다. 포토월 앞에서 모든 손님들이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다. 손님들이 한 명씩 나와 사진을 찍는 동안 나는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발견했다. 한쪽 구석에서 카메라를 든 채 우리를 촬영하고 있는 젊은 남자. 그의 명함에서 본 얼굴과 일치했다. 김민규였다. 지혜는 그를 보자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되찾았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무언의 교감이 오갔다. 포토타임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포토월 뒤로 가서 설치된 장비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발견했다. 익명의 발신자가 말한 것이 이것이었을까? 주위를 살핀 후 USB를 빼내어 주머니에 넣었다. 화장실로 향해 칸막이 안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고 USB를 연결했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동영상 파일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지혜와 민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 로비까지.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은 서로 깊게 키스하고 있었다.
날짜 표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다. 바로 내가 기념일 준비를 위해 늦게 귀가했던 그날이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수십 번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10년간의 신뢰, 사랑,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서윤이가 달려왔다. 아빠, 어디 있었어? 케이크 자르려고 다들 기다리고 있어.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기가 괴로웠다. 서윤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있었다. 부모의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믿고 있었다.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아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괜찮아? 서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공주, 아빠는 괜찮아. 가자. 엄마한테 가자.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모두가 케이크 앞에 모여 있었다. 지혜는 화사한 미소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옆에 선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어제 민규의 가방에서 본 향수병과 같은 향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저희 부부가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덕분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거짓된 말을 할 수 있을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올라왔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다. 사람들 앞에서, 특히 서윤이 앞에서 폭발할 수는 없었다. 내 감정을 억누르며 케이크 앞에 섰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연기였을까? 더 이상 그녀의 진심을 읽을 수 없었다. 케이크를 자르고 건배를 하고 춤을 추는 동안 내 영혼은 그 자리에 없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몸을 조종하는 것 같았다. 행사 내내 민규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 모두가 그를 단순한 사진작가로 알고 있었지만 나만 알고 있었다. 그는 내 아내의 불륜 상대라는 사실을. 행사가 마무리될 즈음 지혜가 다가와 귓속말로 물었다. 오늘 너무 조용한데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다. 아이러니했다. 내게 상처를 준 당사자가 내 상태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짧게 대답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부모님들은 서윤이를 데리고 먼저 가겠다고 했다. 아마도 우리 부부에게 둘만의 시간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았다. 그들은 우리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거라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행사장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레스토랑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했고 포토월도 철거되기 시작했다. 지혜는 여전히 들뜬 표정이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기뻐하는 듯했다. 정말 완벽한 날이었어, 여보. 지혜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들 너무 부러워했어. 우린 정말 행복한 부부라고.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내면의 분노와 상처가 솟구쳤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집에 돌아가 서윤이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해야 했다. 행사장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 행복한 부부지. 쌀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는 간간히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내 짧은 대답에 그녀도 점차 말을 줄였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자마자 서둘러 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민규였을까? 집에 도착했다. 부모님께 서윤이를 맡겼으니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1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은 어둡고 적막했다. 지혜가 불을 켰다. 드레스가 환하긴 났지만 그 화려함이 이제는 가식처럼 느껴졌다. 거실 벽에 걸린 우리의 결혼사진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순수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 그때의 감정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여보, 오늘 정말 완벽했어. 모두가 부러워했어. 지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포토월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어. 사진 정말 잘 나왔더라. 그 작가 민규 씨가 내 수업 듣는 수강생인데 정말 실력이 있더라. 그 이름을 그렇게 태연하게 언급하는 그녀의 뻔뻔함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토록 쉽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낯설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내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어리석다고 여겼을까? 와인 마실래? 지혜가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다. 특별히 보관해둔 와인이 있어. 필요 없어. 차갑게 대답했다. 더 이상 가장하고 싶지 않았다. 지혜가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봤다. 왜 그래? 오늘 내내 이상했어. 무슨 일 있어? USB 드라이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봤어? 지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했을 것이다. 그게 뭔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김민규와 함께 있는 영상이야. 호텔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정말 대단한 프랑스 요리 수업이었나 보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완벽하게 계획된 그녀의 이중생활이 한순간에 폭로된 것이다. 태훈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말해줘. 호텔에서 그와 키스하는 장면도 오해였어. 내가 기념일 준비한다고 늦게 들어온 날 너희 둘이 만난 것도 우연이었어.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한때는 그녀의 모든 감정을 읽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가 흐느꼈다. 난 혼란스러웠어.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고 넌 항상 일에만 집중했어.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어. 그녀의 변명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내 탓으로 돌리는 그녀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았다. 10년 결혼 생활, 우리 가족, 서윤이. 이 모든 걸 던져버리면서까지?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난 서윤이와 널 사랑해. 그건 단지 일시적인 혼란이었어. 일시적? 쓴 웃음이 나왔다. 그 영상에서 너의 관계는 꽤 오래된 것처럼 보이던데. 언제부터였어? 3개월? 6개월? 아니면 더 오래됐어?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생각했어? 서윤이가 이걸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서윤이한테는 말하지 마. 지혜가 간절히 부탁했다.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마. 내가 상처를 준다고? 서윤이에게 상처를 준 건 너야.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니면서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지 생각해봤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밤늦은 시간에 누구지? 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미안해요, 태훈 씨. 전화 안 받길래 걱정돼서.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방했나요? 아니, 들어와.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지연은 지혜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그들은 서로를 알고 있었다. 지혜는 당황한 듯 눈물을 닦았다. 지연 씨,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물었다. 제가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태훈 씨가 모든 걸 알아요. 저도 알고 있었고요. 지혜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요? 1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가정을 지키려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배신하다니. 지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내 동료였을 뿐 아니라 내가 기념일 준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도움을 준 친구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내 편에 서서 지혜를 비난하고 있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지혜가 날카롭게 받아쳤다. 우리 부부 사이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결혼식에서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 사진작가 김민규. 그 사람 당신만 만난 게 아니에요. 다른 기혼 여성들도 같은 방식으로 유혹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혜의 표정이 변했다. 충격과 당혹감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그는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걸까? 그건 그럴 리 없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규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모든 여자에게 같은 말을 했겠죠.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남편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당신 같은 아름다운 여성이 이해받지 못하는 건 불행하다고. 지혜의 얼굴에서 혼란이 읽혔다. 지연의 말이 정확하게 맞았던 것 같다.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태훈 씨? 지연이 내게 물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 순간 내 결정에 달려 있었다. 분노, 배신감, 상실감이 뒤엉켰지만 동시에 서윤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의 소중한 딸, 그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 지혜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난 지금 너와 함께 있을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해. 제발. 지혜가 간절히 호소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고칠게.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꿀게.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단지 현실이 두려워하는 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저 지금은 거리를 두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오늘은 내가 나갈게. 호텔에서 묵을 거야. 서윤이가 내일 돌아오면 그때 얘기하자.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침착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해. 지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녀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다. 짐을 챙기고 나오는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10년 동안 함께 쌓아온 가정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 특히 가장 행복해야 할 날, 우리의 결혼기념일에 지연이 나와 함께 집을 나섰다. 밤공기가 차가웠지만 내면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사람은 늘 변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태훈 씨는 달라요.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해요. 그녀의 위로가 따뜻했지만 공허함을 채우기엔 부족했다. 내 삶의 큰 부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 막막했다. 호텔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지혜와의 첫 만남, 프로포즈했던 날, 결혼식, 서윤이의 탄생.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오늘 무너져 내린 우리의 모습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혜였다. 받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지금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전화를 무시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마치 내 인생처럼 한때는 밝게 빛났지만 이제는 희미해진 뒤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서윤이의 할머니, 즉 내 어머니였다. 태훈아, 무슨 일이니? 지혜가 계속 울고 있다는데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좀 복잡해요.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서윤이는 어때요? 잘 자고 있어. 걱정 마. 하지만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얘기해요. 엄마,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가족들까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서윤이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앞으로의 선택이었다. 신년의 결혼 생활을 그대로 버릴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정말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의 사랑은 단단하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지혜는 언제부터 마음이 떠난 걸까? 내가 알아채지 못한 신호들이 있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밤은 깊어갔고 나의 고민도 깊어만 갔다. 내일 서윤이를 마주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지혜와는 우리에게 아직 미래가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오늘 이후 우리 가족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잠시 낯선 공간에 당황했지만 곧 어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결혼기념일, 포토월, USB 속 영상, 그리고 무너진 가정의 모습까지. 현실은 악몽보다 더 잔인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지혜에게서 온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새벽 3시에 온 것이었다. 태훈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사랑해. 어젯밤만 해도 이런 메시지가 크게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밤새 생각하며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 분노와 상처는 여전했지만 10년의 시간을 그냥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무엇보다 서윤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샤워를 하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오늘 서윤이 좀 더 데리고 계실 수 있어요? 지혜와 제가 해결할 일이 있어서요. 그래, 그러마. 흔한 태훈아, 어제 지혜가 너무 괴로워했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에서 어려운 시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 참고 견디는 것도 중요하단다.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 물론 어머니는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단순한 부부 싸움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인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새롭게 자리 잡았다. 호텔을 나와 운전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곧바로 집으로 가는 대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공원으로 향했다. 10년 전 그곳에서 우연히 지혜를 만났고 첫눈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었다. 그 벤치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순수했던 우리의 사랑,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결혼 생활에서 나는 어땠을까? 회사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지혜의 감정에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가정보다 이를 우선시했던 것은 아닐까? 물론 그것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나 역시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다는 자기 반성이 들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은 조용했다. 거실에는 지혜가 홀로 앉아 있었다. 부어오른 눈에는 밤새 울었다는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벌떡 일어났지만 다가올 용기는 없는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태훈아,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제의 폭발적인 감정과 달리 지금은 깊은 허무함만 남아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낯익은 앨범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의 결혼식 사진과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다. 지혜는 밤새 이 사진들을 보며 울었던 것 같았다. 소파에 앉아 앨범을 바라보았다.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추운 때의 행복한 미소, 서윤이의 첫돌 잔치, 가족 여행,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에 찍은 사진까지.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행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말 미안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지혜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민규를 만난 것은 6개월 전 그녀의 요리 수업에 수강생으로 등록했을 때였다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밀감이었지만 점차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다고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나와의 소통 부재와 일상의 권태가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고 그 틈을 민규가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다 핑계야. 지혜가 인정했다. 내가 의지가 약했어. 관심과 칭찬에 쉽게 흔들렸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망각했어. 지혜 고백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아팠다.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쩌면 단지 현실의 무게에 눌려 후회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 어린 눈빛에서 진정한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지연 씨 말대로 민규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대. 물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그에게 전화했어.
모든 걸 알았다고 말하면서. 그랬더니 태훈아, 그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 오히려 나를 비웃었어. 내가 쉬운 여자였다고,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라고. 그녀의 말에 분노가 일었지만 동시에 지혜가 민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저도 그녀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서윤이는 어떡할 거야?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아이에게 상처 주기 싫어.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훈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충돌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끝내고 새 출발을 하라는 목소리. 다른 하나는 가족을 위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목소리.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 없어. 솔직하게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당분간은 별거 하는 게 좋겠어. 지혜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기다릴게. 하지만 태훈아, 난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 그날 저녁 어머니 집에 가서 서윤이를 만났다.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그 순수한 포옹에 가슴이 아팠다. 서윤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저 부모가 작은 다툼을 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아빠, 엄마랑 싸웠어? 서윤이가 맑은 눈으로 물었다. 조금. 어른들은 가끔 의견이 달라서 다투기도 한단다.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럼 이제 화해했어?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아이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잔인한 진실을 그대로 말할 수도 없었다. 아빠가 잠시 출장을 다녀와야 해서 서윤이는 엄마랑 있어야 할 것 같아. 괜찮지? 서윤이는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금세 수긍했다. 아이의 적응력은 놀라웠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서윤이도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아이의 마음에 생길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임시로 빌려 지내고 있었다. 지혜와는 서윤이에 관한 이야기만 짧게 나눌 뿐 깊은 대화는 피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 위한 시간. 주말 서윤이와 약속대로 놀이공원에 갔다. 아이는 여전히 밝고 순수했다. 내 상황을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더 많이 안기고 손을 꼭 잡았다. 놀이기구를 타며 환하게 웃는 서윤이를 보며 생각했다. 이 순수한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놀이공원에서 나오는 길, 서윤이가 물었다. 아빠, 우리 가족 사진 있잖아. 그거 어디 갔어? 어떤 사진? 의아해하며 물었다. 지난번에 찍은 가족 사진이요. 엄마가 액자에서 뺐던데. 순간 가슴이 찔렸다. 지혜도 나와 마찬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그녀 역시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날 밤 서윤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지혜와 짧게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여전히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조금 더 차분해 보였다. 상담받고 있어.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서.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녀의 노력이 눈에 띄었다.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변화하려는 의지가 보였다. 돌아오는 길, 우리의 결혼사진이 담긴 앨범을 들고 왔다. 오피스텔에 돌아와 앨범을 펼쳤다. 10년 전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모습.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걸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창이 식어버렸다고 해서 완전히 죽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다른 형태로 다시 피어날 수 있을지도. 무엇보다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혜 배신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상처는 오랜 시간 남아있을 테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모든 행복한 순간들이 거짓이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의 결실로 서윤이가 태어났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물론 예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내일 지혜에게 전화해서 함께 상담을 받자고 제안해볼까. 당장 용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싶었다.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별들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것. 그것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 밤이 깊어갔고 마음 한편에는 작은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완전한 해답은 아직 없지만 적어도 방향은 찾은 것 같았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